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핫한 공연에 출연 중인 배우들과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월요 라이브. 네, 3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디비 이유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에 월요일 날 연휴가 계속 끼어 있어서 여러분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3주 만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작품의 배우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월요 라이브는요, 인터파크 라이브를 통해서 단독 송출되고 있는데요. 인터파크 라이브는 인터파크 앱 메인 화면에서 인터파크 라이브 탭을 클릭하시면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정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환경은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실 때 가장 끊김없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데요. 출연자를 제외한 전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월요 라이브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뮤지컬 어차피 혼자에 출연 중인 두 배우죠. 윤공주, 황건아 배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러블리한 의상과 또 훈훈한 의상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먼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어차피 혼자에서 독고 정순 역할을 맡고 있는 윤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건아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어차피 혼자에서 서산 역할 맡고 있는 황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기다렸다라고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너무 러블리하십니다. 너무 멋져요. 지금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작품으로 시청자분들과 라이브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지금 각오나 뭐 소감 말씀해 주시죠. 어떠세요? 가고요. 네, 오늘 어떤 한 시간 동안 어떤 모습 보여주시겠다. 다양한 이렇게 어차피 혼자 관련한 일정을 많이 다녔었는데 네, 근데 오늘만큼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또 설정 관련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 최대한 제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기대가 되는 스케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배우분들이 무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이 장면을 연기하셨을까, 또 이 장면에서는 또 어떤 또 고민을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뮤지컬 어차피 혼자란 어떤 작품이다 먼저 한번 우리 아직 안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살짝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어차피 혼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요즘에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 외로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인생, 삶은 혼자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조금 삶의 희망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두 분의 페어로 저도 공연을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보시지만 또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세상은 혼자가 아니구나, 뭔가 따뜻한 그런 시선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일요일 날 두 분 페어 보고 얼마나 울고 왔는지, 분명히 안 울겠다고 했건만 역시나 또 눈물바람이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또 보신 분들이 지금 공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월요 라이브 방송 기념 특별한 타임 세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VIP석이 무려 50% 할인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시청자분들 댓글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월요 라이브 방송 중에 우리 구매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매 인증 동의합니다, 이런 댓글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댓글창에 예매 인증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3분께 어차피 혼자의 MD 3종 세트, 무려 사인 프로그램북, 손수건, 메모지, 이 3가지를 전부 다
총 3분께 드릴 테니까요. 구매하시면 꼭 댓글창에 예매 인증 동의합니다 남겨주시고 또 당첨의 행운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작품에 대한 배우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어차피 혼자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어떤 키워드가 숨어 있을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독고정순과 우리 서산이 사는 아파트에는 어떤 키워드가 숨어 있을지 볼까요? 일단은 작품 제목이죠. 어차피 혼자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창작 초연이고 우리 네네. 관객분들을 또 처음 만나는 자리였잖아요. 네. 우리 두 배우분들은 처음에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본을 처음 받아서 읽었을 때 네.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주제 자체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어차피 혼자라는 제목 자체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 주제와 제목만 듣고 작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대본을 쭉 봤었는데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다 정독할 만큼 너무 재밌었고 개인적으로는 서산의 캐릭터를 제가 맡았을 때 내가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또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또 실제 나이와 또 가깝다 보니까 또 공감될 수 있는 지점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게 서산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처가 많고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었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게 맞아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이나 서산이 갖고 있는 외로움을 좀 이렇게 잘 섞어서 만들어내면 뭐 재밌는 서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인물들이 누구나 자신들이 공감하는 지점들이 하나씩은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네. 우리 건아 배우님도 그런 또 접점들을 찾으셨던 것 같고요. 공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전 이 작품 뭔가 대본 보면서 많이 울진 않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울었어요. 울었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읽을 때마다 어느 날은 이 장면이 와닿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장면에 몰입이 돼서 너무 슬프고 뭐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때 읽을 때마다 우선은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 읽기 전에 저는 이 제작진과 한번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빨래라는 맞아요. 작품을 쓰셨고 또 음악을 만드셨던 분들이어서 좀 신뢰가 갔었고요. 특히 또 제작도 대표님이 하셔서 그렇죠. 작품을 보기 전부터도 그냥 저는 할게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대본을 봤을 때는 역시나 너무나 따뜻한 작품이었고 드라마적으로 되게 현실적인 게 마음에 들었었고요. 저 또한 제가 맡은 캐릭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현재를 연기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 역할, 맞아요. 뭐 다른 시대적 배경도 네. 다른 시대였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물론 무대이니까 연기하고 뭐 계산하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더 공감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무대 위에서 정순을 연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느 작품의 어느 역할이나 그렇듯이 이제 제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이제 공감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정수는 제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나이가 비슷하고 네. 혼자 살고 있고 이렇게 혼자 살다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요. 너무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회 저는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공감되는 작품이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또 공주 배우님 그 현대극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런 댓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가발도 쓰지 않고 정말 청바지에 운동화 입고 하는 그러니까요. 이 공연이 저는
힘들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하시는데 초반부터 막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입으시고 그러니까요.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실제 달리기를 하실 때 저렇게 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아니요, 저 실제보다 들었거든요. 사실은 짧고 굵게 더 임팩트 있게 달리려고 무대 위에서는 사실은 더 그렇게 하는데 그것 또한 네. 제가 정순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제 삶에 약간 비타민 같은 게 달리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정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네. 것 같은데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다음 키워드에서 더 만나보도록 네, 하고요. 아까 공주 배우님이 그 외로움에 대해서도 좀 음. 언급을 하셨어요. 외로움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요즘은 1인 가구들도 증가하고 각자 정말 외로움을 좀 안고 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작품이 더 관객분들에게 와닿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런 소재와 이야기를 연기하시면서 조금 더 뭐 공감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뭔가 와닿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겠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산다는 거에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혼자 삶으로써 내 삶 자체를 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장점을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계속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서 혼자 일을 하고 또 이런 삶 자체가 그 작품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지만 혼자 왔다 혼자 가고 이렇게 혼자 가는 이게 혼자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지만 함께 해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제 삶에 빗대서 많이 공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혼자 살지 않더라도 외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혼자 삶에서 외로움이라는 게 또 다양한 외로움이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을 하면서. 그렇죠. 작품 안에서 또 좋은 그런 또 주변 인물들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서사는. 인물들을 통해서 또 위로되는 그런 지점들도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공감된 게 너무 많은데 외로움. 제가 언제나 인간은 그냥 다 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누가 함께 있건 혼자 있건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냥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외로움을 그냥 어느 순간부터 즐기게 되었고 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외로운 거다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거를 정순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제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네. 그런 인간 윤공주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거를 정순이라는 어차피 혼자라는 이 외로움 뭐 여러 가지 아픔을 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면서 정순을 통해서 또 관객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가까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서산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서산이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순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계속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정순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더불어 저 또한 정순 또한 이 어린 서산을 보면서 상처 많은 이 외로워하는 서산을 보면서 저도 다시 성장하게 되고 맞아요.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는 희망을 얻게 되거든요. 네. 우리 관객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좀 공감된다라는 지금 댓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이미 열심히 회전문을 돌고 있는데 또 이 배우님들이 말씀하시는 뜻과 메시지가 너무 잘 전달이 되어서 감명 깊게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 배우분들이 그냥 희망 그 자체다. 이런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키워드는요. 국고정순과 서산.
아무래도 이제 두 배우분들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 이름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캐릭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공주 배우님은 네. 내가 생각하는 이 독고정순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아까 본인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많다, 공감되는 지점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근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작품에 대해서 너무 다 말을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우선 정수는 남구청 복지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고독사한 분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조금이나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누구보다 성심성의껏 맞아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나도 이렇게 혼자 죽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역할인데요. 이 정순이 왜 이렇게 고독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쓸까라는 것은 상처가 있었고 맞아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풀고 싶었다.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 갚고 싶었다. 그 마음에 이 일에 매달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언제나 외롭고 하니까 그거를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달리기 하는 순간 현실 도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살아가고 싶은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작품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조금 네.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공주 배우님은 이 캐릭터를 딱 떠올렸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물.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고정순이라는 인물이 실제 내 친구라면 내 친구는 이런 친구 같아. 만약에 한마디로 뭔가 말씀해 주시자면? 사실은 내 친구라기보다 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좀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든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해. 네. 내가 해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그 힘듦이 지나가고 나서 조금 뭔가 해결되고 나면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정순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정순은 자기 아픔, 상처, 죄책감을 뭐 누군가와 얘기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독고다이 인생으로 그렇게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갔던 것 네.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은 뭐 다르지만 네.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순을 연기하면서 하지만 공주야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뭐 다시 한번. 저도 느끼면서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그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아픔들을 숨기고 스스로 극복하고 네. 나가지만 결국엔 또 주변에 이렇게 네. 또 연기를 하시면서 이 캐릭터를 보면 맞아. 이 주변에 또 나를 도와주는 그리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네. 또 주변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나 혼자 극복한 게 절대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또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럼 건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이 서산이란 캐릭터는 어떤 인물이라고 느끼셨는지. 서산이라는 캐릭터는 자기도 모르게 기댈 곳을 찾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시작하고부터 첫 장면부터 후반의 장면까지 서산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혼자 사는 청년인데 또 자기 26살, 이게 20대 중반까지 진정으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정순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정순이 또 남을 위하는 사람 또 이런 거를 그 질문도 해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고 그래서 어른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댈 곳이 생긴 이후부터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산을 기댈 곳이 무의식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고양이한테도 의지를 하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래서 작품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독고정순이라는 이름처럼 막 독고다이 이렇게 이름처럼 외로운 사람이지만 서산은 좀 그거보다 더 어린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외로움에도 좀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제 세상을 혼자 맞서야 되는 존재인데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 전체적으로 좀 어리고 어리숙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작품 초반에는. 몰입해서 자신만의 서산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1막에서 2막까지 서산의 변화가 눈에 너무 보여가지고 항상 위로해주고 싶은 캐릭터다 이런 댓글들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배우 입장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다가 느낀 거는 이 1막에서의 어떤 서산의 모습을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2막에 가서 변화하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톤을 잡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고민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막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배우로서의 고민은 없으셨는지. 작품 연습실에서의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게 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간 사람이 이 선임한테 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나이도 많고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서사를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공연 이후로는 많이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서산이 어떻게 더 근데 어떻게 보면 매 공연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순 두 분의 성격도 맞아. 많이 다르고 정순의 성격이 다르고 맞아요. 공연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날의 텐션이 맞아.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로 서산이 이 일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좀 답답함을 더 내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그 답답함을 내보인다기보다 아니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좀 더 물어보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제가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사실은 맞아요. 같은 공연이 없는 것처럼 최대한 다른 방면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좀 그래서 표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긴 아쉬워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 번 보면서 그때 또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은 1막 때 서산이 정순한테 너무 까분다. 지금 이런 장난 어린 댓글도 올라왔고요. 그 실제로 서산 같은 후임이 회사에 있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았어요. 이러면서 정순의 인내심이 너무 최고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순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 서산 같은 훈남 후임이 있다면 너무 독고다이 인생의 정순이 더 금방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어요. 네. 네. 저한테 질문이 뭐였죠? 장난치다가. 그 서산이 처음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이제 막대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산을 이제 바라보는 정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궁금하다. 우선 정순이 처음 서산을 본 거는 아파트에서 그쵸. 제가 러닝하고 네. 있을 때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따뜻한 그 눈빛과 손길이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 또 눈물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저에게 아무리 거칠게 하고 해도 이 안에 뭔가 상처가 있을 거라는 거를 전 좀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고 그 따뜻한 눈빛부터 제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저는 까분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서산을 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어디 감히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네. 이 서산과 이제 독고정순이 얼핏 보면은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처음에 이제
점점 마음을 열고 서로 정말 어떤 최고의 파트너로서 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변화의 그 순간, 처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열었던 순간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품 안에서 서산이라는 역할은 가족 내에서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특히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한테 그 상처받았던 삶을 정순한테 공감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서남시 구청장한테 독고정순이 이렇게 좀 하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저는 불만이 쌓여 있다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처를 받고 있는 정수를 보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나랑 공감을 하게 되면서 상처에 공감을 하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직장 안에서도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공감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서사는 독고정수한테 마음이 열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첫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 배우님은요? 저는 이제 작품 처음부터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부터 그냥 그쵸. 그런 고양이에게 밥을 발견했다고? 주는 따뜻한 모습을 봤었고, 근데 이렇게 남구청 복지과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조금은 철없어 보이는 이 모습이,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낙하산이라는 하지만 그 안에 상처와 외로움이 있는 게 본능적으로 제가 상처와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제가 이렇게 애써서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진심으로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중간에 또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럼 너가 한번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줘볼게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저도 거의 1막 마지막쯤에 나름 저의 편을 들어주려는 서산의 모습, 그리고 사망자 가족을 찾아주려는 그냥 그 말투와 그 행동이 처음과는 너무 다르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 달라고 네. 얘기해 줄 때 그 진심 어린 눈빛,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캐릭터 모두 각자의 외로움을 너무 갖고 있던, 상처도 있고 외로움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 서로의 그 모습들을 조금씩 접하게 되면서 내가 가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접하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점점 접점을 찾아 나가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가 숨어 있을지. 자, 가만히 귀 기울이면이라는 키워드로. 그렇죠. 갑자기. 맞습니다. 그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두 분의 어떤 상상력,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우리 배우분들은 어떤 또 생각들을 좀 펼쳐 나갔을지 궁금해서 네네. 이런 키워드를 선정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독고정순을 맡은 우리 공주 배우님께 네. 질문 드리자면, 물론 이게 조금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이후에 이제 독고정순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나름대로 지금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시고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주 배우님께서 느끼는 어떤 정말 그 상처와 외로움을 끙끙 혼자만 안고 살아갔다면 네. 서산을 만나고 저 또한 그 상처를 조금은 치유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 아프다라는 걸 표현을 하면서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이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야 나도 위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더 오픈해서
더불어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러면서 또 외롭고 또 지치고 쓰러지고 했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게 또 인생이고 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캐릭터가 그 1막부터 2막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네.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네.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네. 네. 서사는 뭐 계속 일을 했을까요? 서사는요. 서산이 정말 그게 끝에 달하면은 모든 걸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이 부분을 작가님 그러니까 연출님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이 서산이라는 역할은 정말 끝에 대사처럼 괜찮은가? 괜찮아요 물어보고 괜찮아 물었어요. 제가 괜찮아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삶에서 스포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서산이 괜찮아. 다만하고 근데 그냥 어떤 일이 있고 그냥 이렇게 네, 와서. 그 일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서 그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좀 성장을 한 캐릭터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직장, 집, 가족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잃게 돼요. 잃게 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지만 근데 마냥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잃었다고 해서 이제는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기댈 곳을 찾았고 성장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서산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이 성장한 서산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제 훌륭하게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멘토가 있고 정순이라는 그렇죠. 지금 댓글로 구청장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 댓글 어. 남겨주셨고 아주 좋은 구청장, 따뜻한 구청장. 서사는 시련을 극복하고 또 긍정의 힘을 찾아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순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각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좀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 각자 잘 살아야겠죠. 농담이고요. 아니 뭐 좋은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 이어나가지 않을까요? 너무 이제 뭐 주무관님이 아니라 이제 그냥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주무관님이 아니게 되는 뭐 누나. 네, 정순 누나가 되겠죠. 저희 정순 홍보팀에서 누나. 지금 머리를 쥐었죠. 인생의 선배님 같은 네. 느낌으로. 이제 만약에 좋은 멘토로서 좋은 관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두 분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각자 좀 가장 좋아하는 넘버나 또 넘버 속에 가사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적으로 생각하면 저승사자 독고정순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의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요. 대사, 가사로 생각하면은 혼자 왔다 혼자 가지만 혼자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마지막 수수께끼를 내는 서산의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함으로써 서산이 최종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느낌이라 그 대사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는데 뽑아주셨고 봉주 배우님은요? 저는 그냥 이게 제 마인드이기도 하고 끝까지 달려보자, 끝까지 살아보자.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 더불어 끝까지 잘 살아보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마라톤 그 가사를 좋아하고요. 이게 항상 부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힘내서 나아가자라는 건데 울컥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대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 가사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아가 방금 얘기해서 또 어떤 대사, 어떤 장면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괜찮아라는 말. 하지만 어쩌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괜찮아라고
상대방의 누군가에게 물어봐 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말인 것 같아서 질문 그리고 대답 또한. 그래서 괜찮아라는 대사가 갑자기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저도 생각. 개인적으로 그 장면 정말 좋아합니다. 음. 괜찮아라고 물어볼 때도 어떻게 보면 정순한테 물어보지만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라고 대답을 하지만 이게 괜찮아질 거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될 수도 이 있는 대사의 감정 또한 매번 다르지 않아요? 거고. 맞아, 정말 매번 다르고, 아 지금은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일단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매 공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울컥해진다.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어차피 혼자를 관람하고 나올 때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도 힘내보자. 좀 늦게 뛰면 뭐 어때? 부끄럽지 않아. 어차피 혼자라면서 가장 많은 안부를 물어주는 급 같다. 이런 댓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코너는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라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넘버명을 한번 따봤어요.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이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냈을 때 처음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또 내용이었다고 저희가 들었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두 분께서는 여기 스케치북을 펼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먼저 독고정순에게 어머니란, 그리고 서산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지. 오. 정말 심오하네요. 복합적인 마음이 들고, 이걸 정말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없는 정말 그러네요. 그냥 가족.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셨거든요. 한 줄 정도로. 네네네. 네. 그냥 저는 1차원적으로 썼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공주 배우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죠. 독고정순에게 어머니란 가족, 엄마와 딸. 그냥 엄마, 딸 음, 그런 관계. 근데 이 극 속에서 네. 보면 엄마에 대한 마음들이 네.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들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 독고정순에게는 그래도 그냥 엄마, 내 엄마, 가족. 네. 오빠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나? 아, 오빠와 관련된 또 뭔가가 있긴 네, 하죠. 오빠. 있잖아요. 엄마들 오빠를 아들을 음. 더 선호하는 그런 음. 거 조금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상처도 있었고,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고, 어떻게 보면 오빠를 더 오빠를 더 이렇게 아들을 더 좋아했지만 막상 기대고 싶었던 건, 기댈 수 있었던 건 저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더 아쉬운 소리 뭐 그런 거를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정수는 좀 버거울 때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그 누구보다 엄마의 그런 아픔이, 되게 힘듦이 어떻게든 저 또한 위로해주고 싶었던, 싫으면서도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그냥 모든 세상이 엄마와 딸의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그쵸. 그래도 또 가족이고 네, 가끔 미울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가족이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났지만 벗어나니까 또 미안하고 뭐 이런. 우리 건아 배우님은 어떻게 네. 쓰셨을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건아 배우님은 나를 막는
지름길? 나를 막는 지름. 네. 오, 이게 스토리 상으로 이게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있는 구청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낙하산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으로 뭐 돈을 벌고 그냥 한 자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뭐 삶의 지름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없었을 것 같고 정순처럼 이렇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갔다면 정말 빠른 길이지만 결국은 막혀 있는 끝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그 길밖에 안 됐을 것 같고 이제 그 막혀 있는 지름길이 아닌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버지는 서산한테는 나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러니까요. 말로 아우, 그 막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어. 것처럼 나를 막는 아니 지름길. 준비오셨나봐요. 황건아 씨. 아닙니다. 난 뭐가 되나 이거. 엄마와 딸이래. 아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럼 두 분은 실제로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누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살짝 아들을 살짝 더 선호하는. 근데 저는 무조건 딸 낳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저를 알아서 아들 낳아봤자 다 소용없다. 제가 그렇게 좀 더 잘 하고 싶은데 엄마 사랑해. 갑자기 그러니까 마음과 달리 되게 마음과-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는. 마음과 다르게 무뚝뚝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음. 더 노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저는 딸 낳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 늦지 않은 게 아, 아니죠. 그죠, 뭐 그죠, 이제 낳겠지 뭐. 되게 막 할머니처럼. 네. 우리 공주 배우님은요? 저도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네. 딸을 낳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제 질문이 갑자기 너무 외람되네. 그게 아니라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지 그러니까 여쭤봤는데. 그만큼 저는 딸이 진짜 역시 아시잖아요. 딸이 맞아요. 네. 어떤 딸 마음은 정말 효녀심청인데 저 또한 그것만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미안함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 그런 딸.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작품 속에서 이렇게 또 가족들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갈등들을 또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진짜 시대의 이야기니까 한국의 또 이야기고 한국인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창작 뮤지컬이다 보니까 우리 관객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지금 두 배우분들도 실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또 정순과 또 서산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아까 살짝 좀 살짝은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 먼저 독고정순에게 달리기란 그리고 서산에게 고향이란 작품 속에서 굉장히 딱 인상 깊게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이 달리기와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나 그냥 모르겠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주님이 빠르게 작성해 주셨어요. 자, 독고정순에게 달리기란 이번엔 비유를 해주셨어요. 밥.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독고정순에게도 해당되고 공주 맞아요. 배우님에게도 해당되는 네. 답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밥 하루 한 끼라도 한 끼만 안 먹을 수 있지만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예요. 정수는 하루라도 달리지 않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달렸던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밥 먹듯이 달리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밥과 같은
바깥 같은 것 같아요. 달리기가. 달리기가 근데- 그만큼 굉장히 필요한. 네, 그만큼 필요한 거. 저 윤공주에게도 거의 제가 매일 달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순을 하면서는 더 그러고 싶더라고요. 정순을 연기하면서는 달리면서 좀 마음 비우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날의 공연을 좀 더 비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야 다시 또 그 다음 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는 달리기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러닝을 하면서 생각 비우기, 마음 비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매일 달리네요. 바깥 같습니다. 공주 배우님에게도 뭔가 외롭거나 그럴 때 뭔가 힘이 되는 또 약간 그런 요소기도 달리기예요. 하겠어요. 네, 맞아요. 달리고 나면 그러니까 힘들 때도 달리고요. 저는 즐거울 때도 달리고요. 한이네요, 한이 완전. 예, 맞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달려라 한이 같아요. 근데 달려야지 오늘도 달려야지 해서 달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내일 또 달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달리고 싶으면 달려요. 근데 전 내일도 달릴 것 같아요. 네, 그만합시다. 뭐래? 아니 그 화면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누나가 이렇게 밥이라고 밥 이러고 들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서산에게 고향이란 어떤 존재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아니 너무 좋은 비유였어요. 아니 밥이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 지금 네. 답을 네, 해주셨고, 하십시오. 네. 네네네. 위로라고 네, 해주셨어요.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사는 이제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인데 작게나마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쓰다듬거나 고양이들도 마음을 열어서 저에게 이렇게 몸을 비빈다거나 할 때 작게나마 좀 동물에게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면서 그래서 아침마다 밥을 조금씩 주고 근데 거기서 작품 안에서 초반에 밥을 주지 말라라는 게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또 고양이들을 생각을 해서 고양이들 밥을 안 주면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나도 고양이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나한테 고양이는 이제 삶의 위로에 가까운 존재가 돼버렸는데 네.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서산한테 고양이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아 배우님한테 좀 뭔가 그 외롭거나 힘들 때 좀 힘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그러게요. 공수 배우님에게 달리기가 있잖아요. 저요? 저 술이요, 누나? 누나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누나에게 달린다. 근데 난 갑자기 저는 술이야. 막 이러면은 너무 이게 이상한. 술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술은 나쁜 게 아니죠. 적당한 적당히 적당한 하면. 음주는 건강을 아니, 술을 간간히 마시긴 하는데 외로울 때마다 술을 마셔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쵸 안 되죠. 저는 외로움을 극복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외로움이라는 걸 느낀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겪어보진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좋아해서 근데 외로움을 겪는다고 해서 막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그냥 좀 느끼고 친구 불러서 이 친구를 야 나 외로운데 술 한잔 하자라기보다는 뭐 하냐? 그래도 너 하는 거 없으면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고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시간으로서 또 그 외로운 시간을 또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극복해야 돼라고 생각하지고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랑 결이 좀 맞닿아 있는 질문 같은데 나에게 혼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혼자라는 건 좀 질문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혼자라는 건? 네.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건 뭐 혼자 이렇게. 네. 혼자 있는 시간. 건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그런. 또 그런데? 그럼 이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건아 배우님.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직까진 장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음. 외로움이라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저는 좀 그걸 느껴요. 회복을 좀 많이 해요. 어.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좀 자취 초반엔 좀 그랬어요. 혼자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혼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냥 가서 하면 되고 아 혼자 사는 거 너무 좋다. 그냥 계속 혼자 살래 하다가도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자취한 지 근데 이게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이 전 딱 그때가 조금 외롭다고 느낀 게 일이 많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작품에 들어가지 않을 때나 따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때 공백기라고 하나요? 네. 그 기간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사랑하는 게 내가 일을 사랑한다고 느낀 게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일할 때를 더 제가 활발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외로움 이런 거를 느끼지 못했지만 혼자 있는 게 아직까지는 와 이게 말이 갑자기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직까지는 장점입니다. 저에겐 회복의 시간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장점. 하지만 함께. 네. 그렇죠. 또 함께 있는 혼자 것도 좋아하고. 시간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 같이 있는 걸 좋은 것 같고 네네. 우리 공주 배우님도 또 비슷한 지금 네, 답을 저 적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장점이어서 저는 아직도 장점 이렇게 쓸까 센스. 왜냐면 그렇게 쓸까 하다가 그냥 내 삶에 꼭 필요한 부분 시간 네. 건아 배우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재충전하게 되는 시간이 재충전이 꼭 되는 것 같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뭐 자책도 하고 하지만 뭐 자아 성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 아직도 장점인 것 장점이고 같다. 저는 앞으로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으로 상처받지만 사람으로 치유하고 또 사람이 힘이 된답니다. 이런 맞습니다.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지금 그 외로움이 너무 힘든 또 상황이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주면서 요 코너 마무리하자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 먼저 네. 그 외로움 이게 서사는 이 작품에서 어차피 혼자지만 함께라는 키워드 안에서 서사는 성장을 해요. 근데 함께 한다는 거에서 꼭 성장을 할 필요 없고 함께 한다는 거에서 기댈 수 있는 거고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함께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혼자니까. 혼자라고 해서 또 내가 너무 혼자야. 나 너무 외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혼자 살다 죽겠지. 그 대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혼자. 그러니까 정말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혼자예요. 혼자 가고 혼자 갔다 혼자 가고 혼자 있는 시간 또 혼자 잠들고 하지만 함께 한다. 근데 하지만 어차피 혼자라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혼자라는 것도 제가 응원을 하고 하지만 함께 하는 거에서 또 얻어가시고 또 새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저는 두 부류, 두 사람들 다 응원합니다.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눈물 많이 메이저분이 지금 웃으시네요. 배우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외로워요. 너무 크게 너무 크게 아니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다 외로워요. 음.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네. 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사치 같더라고요. 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까. 그래서 그 외로움도 감사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너무 누구나 다 아는 말인 것 같지만 외롭고 힘들 때일수록
소소한 감사함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근데 그러고 나면 그런 외로움 또한 사치고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을 거고 분명히 감사하고 그런 순간들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감정 자체도 우리에겐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외로움으로 힘들어 할 때는 누군가에게 좀 주변의 소소한 행복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라는 진짜 어떻게 네. 말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말해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한두 줄로 요약해 주셨네요. 진짜 너무 저희는. 감사해요. 아,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코너 마무리하고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저희가 작품 속의 수수께끼에서 힌트를 얻어서 머리 위 수수께끼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저희가 이렇게 귀여운 머리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머리띠를 머리 위에 착용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두 분께 여러분이 모를 단어를 머리 위에 붙여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귀여워. 이 작품과 어쨌든 연관이 된 키워드니까요. 참고해서 서로 스무고개를 하시면서 내 머리 위에 단어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을 늦게 맞추신 분은요. 벌칙으로 작품 속 넘버 한 소절을 불러주셔야 되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저희 모니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 껐고요. 자, 그러면 두 분 머리 한번 눈 감아주시고요. 자, 일단은 건아 배우님이 공주 배우님 모르게 여기 건아 배우님 그럼 아. 뭘 말하는 거죠? 죄송해요. 제 머리 위에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네. 자, 이거 붙여주시면 건아 배우님이 여기 머리 위에 붙여주세요. 자, 붙여주셨고요. 자, 제가 맞추라고요? 네, 건아 배우님 눈 감아주시고요. 아, 네. 네, 공주 배우님이 이거를 네. 머리 위에 붙여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 건아 배우. 그래서 서로 이 단어 내 머리 위에 단어가 무엇일지 네. 질문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서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봐요? 네. 어. 건아 배우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 머리 위에 단어에 내 머리 위에 단어가 무엇일지. 이거는 사람인가요? 네. 어? 저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죠. 네. 자, 이제 공주 배우님이 질문해 주세요. 어. 내 머리 위에 단어가 무엇일지. 내 머리 위의 단어는 먹는 건가요? 아니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제. 작품 안에 등장하나요? 네. 자, 나 똑같이 좀. 저 작품 안에 등장하나요? 제 생각엔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네. 예리하시네. 예리하시네요. 저는 저 정답해도 돼요? 바로요? 절대 틀릴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맞추시면 일단 해보시죠. 윤공주? 아이고. 눈 감아 주세요. 네. 네. 틀렸습니다. 네. 자, 저는 잠깐만. 남자인가요? 예리한데. 아니요? 자, 몇 명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남잔가요? 아닙니다. 서산과 대화하나요? 오, 예리하신데요. 네, 맞죠? 네. 대화하죠? 네, 네. 모자를 써가지고. 오케이. 물어보시죠. 저는 누나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극중 이름인가요? 이름은 극중 이름이요? 극중 극중에 이름이야. 정해진 이름이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면 극중의 이름이에요? 그게 나오는 이거다. 캐릭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캐릭터예요? 아니면 그 배우 이름이에요?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배우 이름이 아닙니다. 오케이. 저 정답. 보어망. 땡!
아닙니다. 아 잠깐 남자라 그랬나? 몰라. 너무 올라갔어. 이거 끝날 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네 잠깐. 자, 일단 두 물어보시죠. 분 좀 좁혀드리면 네네. 일단 인물이고요, 두 분 다. 그리고 아까 두 분 다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뭐. 계속해서 질문. 나는 좁혀보시죠. 사람 이름 아니라고 했죠. 아이고 마이크. 아니요 사람 이름은 맞습니다. 사람 이름이야? 그 배우의 이름이 아니라고 아 했습니다. 캐릭터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나? 네. 이름이 몇 글자야? 5글자입니다. 자, 5글자 여자? 독구정순. 질문하세요. 아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 없는데?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름이 아니야. 본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5글자? 마더 테레사? 불리는 거라고? 맞아요? 아, 맞췄습니다. 봉주 배우님이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건아 진짜 못한다. 권하 배우님은 머리 위에 있는 단어가 또 한 번 근데 궁금한 그래, 거 저는 물어볼래요? 좀, 네. 응, 맞춰볼래요? 우리끼리 막. 나랑 대화해봤고 여자고 어. 독고정순. 아, 아니요. 잠깐만. 그럼 나랑 똑같은 질문 해봐봐. 이름이 몇 글자예요? 3글자. 내가 여자 누구랑 대화해? 보어망. 독고정순. 그게 내가 캐릭터라고 얘기했어? 박창 아닌데? 아니 그거 물어봐. 캐릭터예요? 아니면 사람 이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캐릭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요. 윤공주. 아니. 아니야. 한번 보시죠. 그럼 정답. 나머지 한 명이 누굴까요? 조정은? 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나 5글자에서 진짜 못하신다고 지금. 나 진짜 못하는데 되게 못하시네요. 권하 배우님이 그러면 이제 벌칙을 한번 수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겐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누나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딱 5글자에서 아니 예. 자, 어떤 뭘 불러드리면 될까요? 어떤 넘버 불러주실 건가요? 짧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길 잘했네. 아유 정말. 그 듀엣곡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제 파트 처음에 그 부분을 살짝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넘버는 유튜브에 또 뮤직비디오로도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없어서 오늘 노래 안 한다고 마음 편히 왔는데 그날 아침 이 사람 처음 본 순간 난 알아보았지 살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달리다가 그대로 심장이 멈추길 바라는 사람 같았어. 네, 이렇게. 정말 오늘 이렇게 작품에 대한 진짜 진지한 이야기들 또 두 분의 어떤 그 게임 실력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이런 것 사람이 같은데요. 아닌데. 자,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함께 하신 소감 들어보면서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권하 배우님이 먼저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마지막까지 예매 인증 동의합니다 남겨주시면 여러분 자동으로 응모가 되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 작품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또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행복했고 남은 공연을 또 보시는 분들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연을 관람하시면 좀 더 마음 깊이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또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막이 녹아서 없어졌다라고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자, 봉주 배우님 지금 게임 실력 짱인 우리 봉주 배우님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인사 들어보도록 아쉽네요.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2번째 출연인데요. 맞아요. 괜히 아까 겁먹고 왔었잖아요. 솔직히 이거 너무 부담된다. 하지만 말 잘하는 건아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아유, 한데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진행 너무 잘해주시고 아유, 저희의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 이렇게 포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두서없이 말하는 것 또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끔 저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느꼈고요. 네, 그리고 진심이 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행히 이렇게 말 잘하는 정말 든든하거든요.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항상 뭐 이렇게 같이 하면은 든든한데 건아랑 또 즐거운 시간 보내가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또 많은 글들 남겨주시는 공연을 봐주신 분들 아직 보지 않으셨던 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차피 혼자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되게 따뜻함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작품입니다. 관객분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어차피 혼자 11월 20일까지 합니다.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두 분의 가슴을 울리는 어떤 멋진 연기는 직접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직접 공연장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인터파크 라이브 댓글 이벤트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죠? 라이브 이벤트 당첨자는 인터파크 아이디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가 최신화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는요, 다음 날 저녁 8시, 내일 저녁 8시 플레이디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아직 플레이디비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최신화되는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진행되는 타임세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저녁 8시에는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편으로 또 여러분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준비한 인사를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할 때 하는 구호가 있는데요. 어차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